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거의 첫 질문으로 고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왜 이러는 걸까요? 우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뭐 환율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는 뭐 국내에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예. 채권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좀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가 어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소폭 하락 출발을 했었다가 4.2%에 거의 다가섰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작은 중소형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첫째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 내에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혹은 바이오주들의 주가 하락이 연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저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테슬라의 실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시간외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LG 엔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까지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드는 회사가 4개나 되고요. LG화학도 있으니까 5개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LNF까지 이 3사의 시가총액의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시장의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예. 최근 거래대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코스피의 거래대금 자체는 극도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코스닥 거래대금만 그만큼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은 이제 코스피 쪽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1월 효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시장의 영향력 자체, 개인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제한적인데요. 재밌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매도 일변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 매수세 다시 보였었고요. 네. 하지만은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주가를 펌핑시켜줄 개인들의 매수 전략 자체는 코스닥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가총액 상단이라든지 뭐 모든 종목군들이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주가 하락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증시안정기금의 투입이 있었지만은 이것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난 이틀간 H지수가 세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도 약간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2차 전지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도 기여도 사실은 측면에서.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진 못했지만은 예.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한 90조가 좀 안 되는 상황일 거고요. 예. 삼성 SDI와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두 개의 기업을 합쳤을 때는 한 50조 원 정도, 50조 원. 포스코홀딩스도 합치면은 한 200조 이상은 충분히 이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뭐 400조 원이 넘는 시총으로 코스피 한 20% 정도 이상을 그렇죠. 좀 차지하고 있는데 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모든 것을 정밀하게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은 예. 대략적으로는 대략적으로. 10% 이상의 비중은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하네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10%가 예를 들어서 2%씩만 빠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예. 그것이 오늘 증시의 또 약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2차 전지의 비중이 큰 쪽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제일 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을 하는 국가가 네. 일본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정도밖에는 없는데 일본, 중국, 우리나라.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 혹은 예.
중국 본토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은행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의 실적이 시가총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 CATL이나 비아디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시가총액 비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파나소닉 하나 정도니까 예. 2차전지 밸류체인 쪽에서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이 부진은 우리나라 쪽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그렇군요. 맞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유튜브 채팅창에 굿필링님께서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만 내리는데 뭐 2차 전지의 영향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런 시황을 갖다 붙이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빠지는 거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우리나라만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연초 기준자로요. 지금 네.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가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의 약세도 있지만은 예. 사실은 환율 원화가 글로벌적으로 엔화 다음으로 가장 약세를 보인 통화 중에 하나고요. 선진국 그렇군요. 중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뭐 이 이슈를 떠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우리만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 아니에요. 중국이 좀 더 빠졌죠. 물론 이제 어제 홍콩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예. H 지수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지만은 지금 유럽권 증시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빠진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의 하락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것 예.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조건 많이 빠졌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정정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 여러 요인 중에 하나. 사실은 우리나라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도 있겠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고 유독 우리가 약한 이유는 환율의 이제 방어력도 하나가 될 수 있겠고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대비했을 때 영향력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여도 측면에서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국 대비 일본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우리 시장이다. 뭐 이 정도는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먼저 갈게요. 두 번째 이슈가 이제 배터리니까 지금 테슬라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예상을 밑돈 실적이기 네. 때문에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언제쯤 이쪽이 괜찮아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이나 꼭 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체크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이번 4분기 또 차값의 인하가 또 있었기 때문에 예. 테슬라의 실적이 우려가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일각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의 이익률이 좀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테슬라의 영업 이익률 자체는 좀 돌아서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는 가장 큰 우려 요인은 뭐냐면요. 4분기에 이익률이 조금 반등했다 혹은 4분기에 출하량이 늘어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이 작년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주가의 가장 큰 하락 요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세대 플랫폼의 빠른 정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델 2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약간 저가 전기차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요. 글로벌 자동차 OEM 업체들이 전부 다 올해 전기차에 대한 추정 전망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는 포드가 F150 라이트닝에 대한 생산 라인을 1교대로 바꾸면서 예. 다시 한번 가장 잘 팔리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을 내비쳤거든요. 네, 줄인 거죠. 그렇죠. 라인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빛나는 요인이 아예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예.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의 테슬라에 대한 걱정을 더욱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언제쯤 회복 가능한지. 사실 우리가 회복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요. 예. 출하량의 확대예요. 출하량, 가격은- 전방산업 쪽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죠. 예. 즉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뒤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선 이제 출하량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지 가격이 따라 올라가게 될 것인데요.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한다면은요. 예. 배터리 가격이 하락 일로를 걷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투자 결정은 배터리 재고를 굉장히 줄여놓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필요한 만큼 사다가 계속 쓰는 것이, 왜냐면 배터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가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재고를 갖다 들여놔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방 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리튬이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가장 기대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리튬 광산들의 전반적인 생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리튬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른 원 부자재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예.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빨리 사두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사실은 명확한 이것에 대한 시점을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인데요. 예. 작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올해 4분기 정도에는 일정 부분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가 조금은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전방이 안 팔리게 되면은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 자체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1분기, 뭐 늦어서 2분기까지도 재고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올해 뭐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시점을 잡는 타이밍 자체가 계속 이연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가장 부진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지금 수요 부진을 예측하고 각 완성차 기업에서 전기차 라인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이 빨리 늘어나서 전기차 그 만드는 속도가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배터리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일종의 관전 포인트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구간에 진입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할 종목이나 포인트가 있다면? 사실 뭐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은 뭐 엔캠 엔캠. 정도밖에는 없는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며칠 전 이제 고점에서 저점까지 뭐 하루 만에 거의 30% 가까운 변동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 해당 종목도 사실은 투자의 관점에서 이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밸류 체인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캠만 이렇게 잘 가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전에도 한번 확인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상장 효과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밀리게 되면서 에코프로머티도 지금 하락 전환되면서 예. 주요 지지선들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도 현 시점에서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펼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예. 그나마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래도 4위에 엔캠 저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좀 빠른 진출을 통해서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주들을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 엔캠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러한 주가 하락이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낙폭과대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예. 시장 반등 시에는 많이 빠진 2차 전지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측면에서 그렇죠. 탑픽은? 탑픽은 뭐 결국은 에코프로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방 산업으로 가겠습니다. 자동차 갈까요? 기아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네. 보통은 오후에 나오는데 그렇죠. 오늘은 특이하게도 일찍 나왔죠. 오전에 네. 나왔습니다. 좋아서 그런가? 네, 사실은 이익을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 줄어들었습니다. 네. 어닝 미스이긴 해요. 예상치의 한 13% 가까이 덜 나왔거든요. 매출액은 늘었습니다만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낮게 나왔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대 실적이다. 여기에 이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연간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은 4분기 거 발표된 거 앞서서 보셨고, 이거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다 합쳐보니 이렇게 나왔다. 이익이 11조 6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5% 급성장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이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 시장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주가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부품주의 시세가 좀 좋은 편이고, 그렇죠. 기아 쪽은 외국인이나 기관, 이제 메이저 주체들의 러브콜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1, 2위.
자동차가 유력할 것이다. 원래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뭐 네. 이들이 좋았는데 반도체가 지난해에 수익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자동차가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네, 어차피 이제 뭐 1분기부터 계속 현대차, 기아가 1, 2위를 예. 했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도 뭐 당연히 현대차, 기아가 1, 2위 유력이 아니라 뭐 거의 확실시됐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발표를 했으니까 예. 이기는 회사는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반영한다.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는 항상 발표된 현재의 실적과 주가의 계리율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실적 미스가 나왔는데 왜 기아가 주가가 이렇게 좋을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기준 실적보다는 어차피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안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4분기에는 지금 러시아 쪽 공장에 대한 매각 반영이 양사에게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들이 모두 다 프리뷰 자료를 통해서 기아에 대한 컨센서스 이익을 낮췄다라고 한다면은 수렴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 실적들을 하방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컨센서스는 발표된 실적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한 실적이 나와 봐야겠지만은 일회성적인 비용들, 뭐 임금 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 공장 그리고 네. 품질 보증 비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4분기에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4분기 리콜도 비용도 다 반영을 시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종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일회성적인 비용을 제외했을 때는 기아의 실적이 그렇게 미스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아하. 시장에서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첫 예, 번째로. 예. 두 번째로는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이전의 주가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 글로벌 뭐 흐름과 함께 자동차 전방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맞부딪히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라는 것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으로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아하, 거기에 더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율이 사실은 올해 자동차 기업들의 상당히 고민거리였어요. 예.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환율 하락이 나타났을 때 과연 자동차 업종군들이 작년과 같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거기에 더해서 1분기에는 지금 현대차가 1월 말일까지 지금 주요 전기차 쪽에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예. 기아 같은 경우는 2월, 3월 달에 지급을 하면서 대당 1,000만 원씩의 마이너스가 날 텐데 전기차 쪽에서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보다 1월 달 환율 자체가 자동차에 우호적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은 좋아하죠. 왜냐면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실적이라는 불확실성이 묶어놨었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반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4분기가 대부분 이익은 안 좋아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뭐 상여금이나 그 연구개발 비용이나 그렇죠, 리콜 비용들. 이런 비용 네. 처리를 거의 4분기에 다 털어버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봤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자,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완성차나 부품주의 매력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올해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뭐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야 그렇게 피크아웃 얘기하면서 매년 좋았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점점 더 미국의 수요 자체는 최근 한 1, 2년간 좋았었기 때문에 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 작년과 같은 괜찮은 업황을 기대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기아가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호적인 1분기의 시황, 초반 시황까지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분기 실적 이슈가 나오는 어닝 시즌에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현대기아보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았는데 소부장들이 더 좋았었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현대기아의 호조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픽이요. 타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물량 확대에 대한 흐름보다는 올해 업황이 좀 잔잔하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모비스의 실적 안정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현대모비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트레벨류님께서 살 게 없으니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어느 정도 공감도 되네요. 네. 투자 힌트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